첫 모의평가를 보신 고3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20 6월 모의평가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총평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의 제목을 제가 데자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데자뷰, 기시감이라는 어려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왜 데자뷰라고 정해놓았냐면 저는 문제를 보면서 지난 2019학년도 수능 문제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2019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 때 어땠냐면요. 생각보다 쉬운데? 전반적으로 쉬웠던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20문항 모두 풀이했었습니다. 자, 이번 6월 모의평가도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이해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쯤 됐는데 이 문제 어렵나 보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네, 괜찮은데? 라고 20번 문항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6월 모의평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비교해보면 항상 9월 모의평가나 수능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가 전반적으로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문제를 출제하시는 여러분들이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9월과 수능을 보는 여러분들의 수준, 상태와 6월 모의평가를 본 여러분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문제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라는 말일 텐데요. 부득이하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지난 수능과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해보아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항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자뷰라고 얘기했던 건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해드리겠지만 지난 2019학년도 한국지리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도 50점 정도가 나왔고요. 자, 이번 6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라는 것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지지난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평이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이한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항, 우리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들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6월 모의평가 굉장히 어렵게 풀이한 학생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수능 직전에 더 준비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 문제 다시 풀어본다면 이 문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어떠한 문항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2019학년도 6월 모평 대비 평이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자, 굳이 두 시험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는 이번 2020학년도 모의평가가 조금 더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쉬운 문항들은요, 이번 지난 2019학년도 수능에 쉬운 기조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시험 때마다 난이도가 특히나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 조금 난이도 편차가 큰 편입니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의 한국지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7문항들의 오답률이 모두 50%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국지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선택하기 싫어요. 도저히 문제 못 풀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속출하게 되니까 출제하시는 분들 또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금 문항을 쉽게 출제하자라고 해서 지난 2019학년도 수능이 조금 쉽게 출제되었었고요. 그러다가 1등급 컷이 50점이 나오는 불상사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2018학년도 수능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쉽게 문항을 출제하자 이런 기조가 조금 서 있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국지리 당연히 통계자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자료의 총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어떤 지역의 지역성을 토대로 선지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16번, 17번 모두 그 지역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선지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최근 출제 경향을 조금 정리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옛날엔 이러한 문항들이 출제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 또한 최근 출제 경향을 조금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인구와 관련된 문항들은 그전에는 시도별,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구조의 특성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면 최근 인구와 관련된 문항들은요. 권역 내, 그러니까 영남권, 호남권 내에서 각각의 시도의 인구 구조의 특성을 비교하는 유형, 그리고 여러 지역들 간의 몇몇 지역들 간의 인구 구조의 특성을 비교하는 유형들의
문항들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또한 충청권의 인구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죠. 다음 두 번째 농업. 자, 농업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의 문항이고요. 이 농업 또한 통계 자료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통계 자료가 바로 이거죠. 시도별 농업 특성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에 맞추어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시도별 농업 특성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 역시나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지역 간 중심성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심지 계층 기억나시죠? 이 중심지 계층, 시도 간 또는 소매업태 간 중심지 간의 중심지 계층을 비교하여 특징을 찾아가는 유형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런 중심성을 비교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4번. 최근 한국지리 문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백지도에서 위치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찾아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들에서 어떤 지역의 위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무려 4번, 5번, 7번, 10번, 15번, 20번 무려 6문항이 위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역시나 위치 학습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단원별 출제 주제는 우리 지난 수능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1단원 3문제 정도, 그리고 2단원 지역 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기후에서 3문항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4단원, 5단원, 6단원 하시죠. 4단원, 6단원, 7단원에서 한 문항이 줄거나 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을 주고 있는데요. 자, 수능에서는 4문항이 출제되었던 5단원이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3문항이 출제되었고요. 다음 수능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던 7단원 문항이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이 출제되었고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형에서 역시나 해안 지형이 출제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지형도가 아니라 위성사진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반복되었고요. 다음 가미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 최근 들어서 하천과 관련된 지형도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역시나 가미공유하천 지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후의 지역차,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인데요. 매 시험마다 출제되고 있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역시나 기후의 지역차가 출제되었는데 이번 기후 문제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 장수, 목포, 울릉도라는 4지역이 나왔는데요. 이 4지역은 위도가 다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도가 다른 지역들의 기후 특성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최근 들어서 요 4단원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 통근통학 인구를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일단 중심지 계층 묻는 문항, 아까 얘기했었죠. 계층 묻는 문항 역시나 나왔고요. 다음 도시 재개발과 도시 내부 구조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과 수능에는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의 문항이 4단원에서 출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5단원,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5단원 같은 경우에는 3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 3문항 또한 굉장히 쉬운 유형의 문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게 되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단원 역시나 GIS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최근 들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7단원입니다. 역시나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수능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유형이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8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인구와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6월 모의평가 연계된 문항들은 어떤 문항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6월보다는 9월 모의평가에서 체감 연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는 수특과 수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연계 교재에서 연계 문항을 출제하는 반면에 6월 모의평가는 수능 특강에서만 연계 문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 연계율이 떨어지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요 7번 문항 그리고 16번 문항이 연계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계층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인데요. 거의 똑같은 자료가 출제되었죠. 자, 이게 수능 특강 자료이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 자료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도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을 해놓았고요. 다음 1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꽤나 어려웠을 법한 문항인데요. 수능 특강에 이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이 자료가 나왔었고요. 조금 이따 문제풀이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자료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던 게 IT 제조업의 인천과 서울의 격차였거든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수능 특강에서 캐치해낼 수 있었다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려운 문항과 선지들은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가? 자, 6번 문제의 니은 선지 꽤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왔죠. 자, C는 하천에 의해 절단되고 남은 구릉이다. 절단되고 남은 구릉이다. 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 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답형이 2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지의 배열 자체가 2개, 3개, 3개였기 때문에 이 문항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15번 아까 얘기했듯이 기후 문항입니다. 위도가 다 다른 여러 지역들의 기후 특성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을 문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16번 문항 또한 수도권의 산업 특징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 연계 문항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면 조금 쉬웠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접근하기 조금 애를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6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나가고 실력을 보다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6월 모의평가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남았나요? 163일이 남았더라고요. 한숨만 나오네, 웃음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결국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하위권 학생들, 4등급 이하,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역시나 개념 공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결국 통계입니다. 고난도 문항들은 거의 통계 자료로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잘 정리해 두지 않는다면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중상위권 학생들,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다시 한번 통계 자료 잘 정리해 두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말씀을 조금 해드린다면 결국 수능입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점수밖에 나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점수가 나왔던 것이지 나중에 준비가 다 잘 되면 분명 점수가 오를 거야, 이런 판단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서 부족한 것들을 잘 메꿔 나갈 수 있다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해야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나온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6월 모의평가는 결국 모의평가일 뿐입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6월과 9월에 나오는 문항들은 결국 수능을 위한 예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6월과 9월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그대로 나온다던가 또는 6월과 9월의 출제 기조가 수능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수능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항들, 이러한 난도의 문항들이 나올 거야 정도를 우리가 짐작만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자뷰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쉽지 않았길 바라고요. 또 나만 어렵지 않았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19학년도 수능의 출제 기조가 2020학년도 수능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알고 있는 내용 바탕으로 모두 문항 잘 풀어가시길 바라고요. 6월 모의평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 마무리하고요. 조금 있다가 2020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